자, 우리가 이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여러 가지 리액션에 대한 그 리액션 레이트를 해석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훈련을 한번 조금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번에 다루는 케이스는 18장 10절에 나오는 케이스인데 간단해요, 상당히. 일단 겉보기에는 A가 B와 C로 분해가 되는 이런 리액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리액션이라고 한다면은 간단하죠. 여기서 V는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을까요? 리액션 레이트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요 정도 시점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이 식이 어디서 나왔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습니다. V는 그래서 C는 컨센트레이션의 C예요. 자, 리액션 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리액턴트는 마이너스, 프로덕트는 플러스를 써준다. 자, 이런 형태로 리액션 레이트를 기술한다. 제일 첫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중에 되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형태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혹은 또 직관적으로 V는 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K의 리액턴트, 알파승, 베타승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리액션은 어쨌거나 리액턴트들이 여기 이제 리액턴트들이 다 들어가요. 리액턴트들이 농도가 높으면은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다만 어떤 비례상수가 도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농도에 1차 항으로 비례할 수도 있지만 2차, 2승, 3승으로 비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알파승, 베타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요것들이 전부 1인, 즉 퍼스트 오더 리액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렇지만 항상 1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1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리액션 메커니즘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퍼스트 오더 리액션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매칭을 시키는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리액션의 속도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혹은 B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르게 쓸 수가 있겠죠. B나 C의 관점에서 쓴다고 하면은, 자, 이 리액션 속도는 A가 리액턴트니까 A가 없어지는 속도 마이너스, 혹은 B나 C가 생성되는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B가 돼도 되고 C가 돼도 되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리액션은 이러한 직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 이 리액션의 레이트 컨스턴트를 K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K에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원래는 알파승이 돼야 되는데 알파가 1인 경우를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레이트 이퀘이션들을 우리가 아는 거를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A가 B와 C로 바뀌는데 이걸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리액션이 실제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한 두 단계 리액션입니다. 즉 A가 어떤 다른 M이라는 다른 몰리큘하고 충돌을 한번 해가지고 A가 활성화된 상태예요. Activated State, 스타로 표시하는데, Activated State가 되고 M은 아무 작용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요 액티베이션이 된 A들만 B와 C로 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 즉 겉보기에는 A가 B와 C로 분해가 되지만 자세히 메커니즘을 살펴보니까 A가
충돌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돼야지만 액티베이션 된 A만 B와 C로 분해가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단계에 의한 리액션이더라.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서는 요 반응은 역반응을 무시할 수 없고 요 반응 같은 경우는 역반응은 거의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가정을 해본다면은 여기서 K1, K-1으로 이번에는 K-1로 안 하고 K2로 했네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거야 우리 마음이니까 그냥 여기는 이제 K2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K3 이렇게. 자, 뭐 요 첫자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붙이는 거니까 신경 그렇게 뭐 쓰지 마시고. 자, 실제로는 이런 리액션이더라. 그러면은 이럴 때는 여기서의 리액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든 리액션 속도라고 하는 거는 A가 없어지거나 B가 생기거나 요거란 말이에요. 같은 리액션이니까 어쨌든 B의 농도가 증가하는 속도를 전체 리액션의 속도라고 해야 되는데요. 같은 리액션이니까 이 리액션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어쨌든 같은 리액션이니까 같은 속도가 기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 위식에서 보면은 dt분의 db는 ka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식에서 보면은 b가 만들어지는 거는 윗단계는 b하고 상관이 없죠. b가 만들어지는 건 요 아랫단계, 요 K3 이케이션에 K3 리액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것은 K3의 A 스타. 이렇게 속도가 기술이 돼요. 자,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는데 아래식에서 보면은 반응 속도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고 어쨌든 같은 리액션이니까 다 같아야 돼요. 그 V는 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같은 거죠. 똑같은 것의 프로퍼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니까 다 같아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중간상에 대한 농도가 일정하다. 중간상에 대한 농도의 변화율이 0이다. 그렇다면 중간상은 무엇인가 해서 중간상은 자, M은 아무 의미 없어요. M은 그냥 충돌만 해주는 것뿐이고 중간 인터미디어트 스테이트는 A의 excited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스타 요거에 대한 요것이 중간상이고 요게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dt분의 d a 스타 요거의 표현형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생성 속도에서 소멸 속도를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생성되는 반응은 K1 반응이죠. K1 리액션에 의해서 생성이 되니까 플러스예요. 자, A, M이 리액션을 해서 A, excited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역반응이 일어난다면 K2 리액션에 의해서는 A 스타가 소멸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 리액션의 리액턴트는 A 스타와 M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반응에 의해서도 이 excited A가 소멸이 되니까 역시 마이너스 K3 그 다음에 A excited의 농도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사용을 하면은 요것이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관계식으로부터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요 중간상의 농도 요거에 대한 표현형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것은 요식 뭐 정리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V는 얼마가 되냐면은 V는 A가 없어지는 속도로도 볼 수도 있고 혹은 B나 C가 생성되는 속도로 볼 수도 있고 자, C여도 됩니다. 요것은 자, 요 식에다가 요 A 스타를 대입을 해주면은 K3에다가 A 스타였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K2 M 더하기 K3 분의 K1 K3는 여기서 왔죠. 그 다음에 A M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창력이라고 볼 수 있고 리액션을 이렇게 봤을 때 즉 전체 리액션의 레이트 컨스턴트 K는 여기서는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A만 빼면 되죠.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K와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스테이트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써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풀이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놨는데 해석을 한번 해봐요. 자, 다시 보면은 이 리액션의 리액션 레이트는 K2 M 더하기 K3 분의 K1 K3 자, 요거 그냥 다시 쓰는 거예요. N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단순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 분모에서 요 두 개의 항을 이제 하나가 극단적으로 크고 작다. 아니 이쪽이 극단적으로 크고 작다. 그래서 하나를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을 생각해서 요 이케이션도 웨이트 이케이션도 단순화를 한번 시켜본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어썸션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런 어썸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어썸션이냐면은 자, 요 K2와 K3가 있는 요 리액션의 속도를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썸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 저 K2가 있는 K2의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이 되겠죠. 이것이 K3에 있는 자, 요것보다 매우 크다. 이런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요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K2의 M과 K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식은 V는 어떻게 단순화되나요? V는 리액션 레이트는 자, 요 텀이 요 텀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도 얘는 거의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M 약분하고 남는 것은 요것만 남습니다. 자, 요거는 어프로시메이션을 했으니까 완전히 같다기보다는 이렇게 거의 같다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K2분의 K1, K3, A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요런 가정에 있어서는 리액션 레이트는 요 K2 대비, 그러니까 요 역반응 대비 K1과 K3가 얼마나 빠르냐, 늦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썸션은 반대예요. 반대 방향의 어썸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V는 어떻게 되나요? V는 자, 이번에는 이쪽이 크니까 이쪽을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럼 K3 약분되고 남는 것은 V는 K1에 A, M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죠. K1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 주느냐 하는 데 따라서 전체 리액션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용어가 하나가 도입이 되는데, 자, 유니몰리큘라 리액션 혹은 바이몰리큘러 리액션 혹은 트라이몰리큘러 리액션 이렇게. 자,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고 바이는 둘, 트라이는 셋이고 뭐 이런 적두어죠. 그러니까 유니몰리큘러는 이런 거예요. 리액션 레이시 K의 리액턴트 하나. 바이몰리큘러는 리액션 두 개의 머티리얼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표현되는 그런 리액션이고, 트라이몰리큘러는 이런 형태예요. 세 가지의 몰리큘에 의해서 리액션의 속도가 표현이 되는 이런 걸 이제 트라이몰리큘러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본다면은 이 1번 어썸션에서의 리액션 레이트는 A에 대한 거의 유니몰리큘러 형태로 수렴이 됐고, 2번 리액션 같은 경우, 2번 어썸션 같은 경우는 A와 M에 대한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의 형태로 리액션 레이트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용어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참고로 알아둔 용어를 여기다 적용하면 뭐 유니몰리큘러, 바이몰리큘러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거는 용어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쭉 풀어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책에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얘기가 나와요. 하이 프레셔 리밋, 로우 프레셔 리밋,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이 어썸션 한번 볼까요? 이런 어썸션을 했어요. 그럼 이 어썸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K3가 K2보다 엄청 작아요. K2가 엄청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K2가 엄청 크다는 건 리액션 스피드가 K2에 의한 리액션 레이트이 상당히 빠르다. 뭐 그런 케이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어썸션은 또한 K2와 K3는 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M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도 그래도 이런 가정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K2 리액션이 K3 리액션보다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데 M의 농도가 상당히 높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밑에는 이제 반대가 되겠고, 만약에 이 M의 농도에 의해서 이러한 어썸션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M의 농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프레셔가 굉장히 높죠. M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프레셔인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K2가 워낙 빠른 케이스도 이 어썸션이 성립하지만 하이 프레셔일 경우에도 이런 어썸션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해서 지칭하는 게 이제 하이 프레셔 리밋이다. 프레셔가 매우 높을 때도 이 어썸션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뭐 하이 프레셔 리밋이라고도 하고 이 케이스는 반대로 로우 프레셔 리밋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이 프레셔일 때도 이런 어썸션이 성립할 수 있고 혹은 하이 프레셔가 아니라 K2, K3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 어썸션이 성립할 수 있고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 이 M에 대한 M의 농도에 의해서 이런 어썸션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칭할 때 하이 프레셔 리밋이라고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 교재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도 한번 또 연달아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뭐 거의 마지막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물론 조금씩 이제 개념이 추가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유형이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마지막 예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자, 요런 A2. 자, 여기서 2는 몰리큘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옥시전 분자. 그러니까 A 원자 두 개가 만나서 분자가 된 상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A2라는 분자가 있는데 M이라는 자, 일단 이걸 쓰기 전에 A2 분자가 멀리서 보니까 A 두 개로 분해가 되는 리액션이더라. 정반응, 역반응이 다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정반응을 뭐 KF라고 하고 역반응의 레이트 컨스턴트를 KB, 백워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이 리액션의 리액션 레이트는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지웠습니다만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dt분의 d A2 농도, A 분자의 농도의 변화율 이렇게 쓸 수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은 프로덕트 입장에서 보면 A2가 2A로 변하는 거죠. 이것은 자, A2가 두 개의 A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가 있으면 여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되고 dt분의 d A. 자,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리액션 레이트인데 이렇게 되고 요거를 직관적인 형태로 보면은 포워드 리액션은 A 몰리큘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니몰리큘러 형태고 백워드 리액션은 KB의 A 그 다음에 또 A가 두 개니까 A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이 다 귀찮아 그냥 VF 빼기 VB로 쓸래 뭐 이렇게 정의를 뭐 해봤다고 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리액션 레이트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리액션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뜯어봤더니 이게 또한 두 단계 리액션이더라.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 A2 몰리큘이 M이라는 제3의 몰리큘하고 한번 충돌을 해서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가 두 개의 A로 분해가 되더라. 그리고 정반응, 역반응이 다 가능하더라. 이거를 K1, K2, K3, K4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복잡해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 리액션으로부터 리액션 레이트를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리액션 레이트를 기술을 한다면은 어쨌든 V는 요거 같아야 돼요. 어쨌거나 자, 요
A가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자, 요것은 자 2분의 1은 앞에 놔두고, 자 dt분의 da를 한번 볼까요? 자, 요것은 자 2분의 1 지우시다. A의 변화는 A는 여기만 상관이 있죠, 그죠? 결국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 리액션 레이시 되는 거죠. 자, 다시 써봅시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 요 V는 자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다시 써볼게요. A2가 없어지는 속도 혹은 2분의 1의 A가 생성되는 속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A가 없어지는 속도 볼까요? A2가 없어지는 속도. A2가 없어지는 거는 여기서는 안 없어져요. 뭐 비록 여기가 됐지만 어쨌든 A2에 리사이클이 됐어도 A2는 A2 그대로 있다가 요 리액션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A2의 변화율은, 변화 속도는, 자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A2가 없어지는 속도가 되죠. A2가 없어지는 속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자 K4 리액션에 의해서 없어지죠. K4 리액션에 의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A2가 없어지는 속도 혹은 A가 생성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요 리액션에 대해서 그냥 기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속도는 K3의 A 제곱 빼기 K4의 K3의 A2 스타 K4의 A의 제곱. 자 이렇게, 자 저도 많이 했는데도 저도 쓰다 보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당히 혼돈이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원래 이런 리액션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러한 단계를 거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겉보기 리액션에서 그냥 단순하게 리액션 속도를 기술을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정의에 의해서 혹은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런 리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A2, A의 몰리큘이 한번 익사이테이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분해 리액션이 일어나더라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속도는 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 속도는 결국은 이러한 A2라든지 A의 농도 변화는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여기만 되는 거니까. A2가 여기 돼도 A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 농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리액션에 대한 전반응 속도에서 역반응 속도를 빼주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A2 내지는 A의 이 변화 속도를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겉보기 리액션으로부터 이렇게 쓸 수 있고, 실제 뜯어본 세부적으로 본 리액션에서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지만 두 개는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같은 리액션을 기술하고 있는 거니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액션 레이트를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역시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쓰고 싶어요.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쓰려면은 중간상을 결정을 해야 되죠. 중간상은 여기서는 A2의 액티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DT분의 D, 자, A 스타의 농도 변화, 요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2 스타
스타죠. A2 스타. 자, 제가 쓰다 보면은 첨자를 가끔 좀 빼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고, A2 스타의 농도 변화는 자, 없어지는 거, 생성되는 거, 그 웨이트를 다 가감해서 토탈로 더해주면 되니까 A2가 생성되는 속도, 이 K1에 의해서 A2가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K1 리액션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K2 리액션에 의해서는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K3 리액션에 의해서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K3 리액션에 의해서 A2 스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K4 리액션에 의해서는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K4 리액션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생성이 되고, 자, 이렇게 A2 스타의 그 리액션 농도 변화 속도를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고, 이게 0이 돼야 돼요. 자,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려면은 이것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조건으로부터 자, 요 A2 스타의 농도 이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그럼 최종적으로 V에 대한 표현형을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V는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는 좀 귀찮은 작업이지만 어렵지는 전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이 투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다만 좀 쓸 게 많아서 살짝 지겨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흐름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정의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려면 중간사의 농도가 변화율이 0이다라는 걸.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 텀을 구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V에 대한 표현형을 구한 겁니다. 이 A제곱을 따로 쓸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만약에 이 형태하고 매칭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이 KF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KB가 되는 것이죠. 아니, 나는 이 형태하고 매칭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VF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VB가 되는 것이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매칭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해진 이러한 리액션, 실제로는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필요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이 리액션에 대해서도 그리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역반응이 존재하는 다소 복잡한 경우입니다만 어쨌든 표현하고 스테디스테이트 어프로크시메이션 사용해서 정리하면은 결국은 V에 대한 표현형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다 뭐 매칭이 가능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풀어내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요식을 좀 더 단순화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작업이 남아있는데 그 작업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